방조제 시신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성호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네, 경찰이 조금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리 계획된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조성호가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경찰은 계획적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호는 검거 직후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해왔는데요. 경찰은 조성호가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범행을 계획하고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4월 12일 조성호는 회사에서 미리 둔기를 가져와 냉장고 뒤에 숨겨놨는데요. 이후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새벽 1시쯤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호는 피해자에게 분노가 쌓여 이가 폭발하면서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평소 부모에 대해 모욕을 하자 분노가 쌓였고 범행 당일도 심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준비한 망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이후 피해자 시신을 이불에 싸서 화장실로 옮긴 뒤 의정부에 있는 본가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다음 날 돌아와 보니 냄새가 심하게 나서 유기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조성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조성호는 평균적인 사람의 지능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제한적인 내용에만 주목해 일반화하는 등 통찰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후 SNS에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번 사건과 자신을 분리하기 위한 행동 중 하나로 해석됐는데요. 경찰은 이를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이는 조성호 특정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성호는 지난 3월 말 주거지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가 조성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부터 사이가 나빠졌다고 말했는데요. 이후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자고 있을 때 발로 툭툭 차면서 깨우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 조성호는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 면접까지 보러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성호에게 살인, 사체 손괴와 유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조성호는 검찰로 지금 막 송치됐습니다. 범행 경위와 동기, 심리 분석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오늘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조성호는 경찰서를 나가면서 죄송하다고 거듭 얘기했고 무엇보다 제가 잘못했고 진심으로 잘못했다. 또 일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제 잘못이니 죄송하다라는 등 죄송하다는 말만을 계속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